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고려의 불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장경에 대한 이야기 쭉 앞에서 했고요. 이어서 바로 도교와 풍수지리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존재했고 풍수지리설도 어느 정도 발달을 했었습니다. 고려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했느냐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고려의 도교와 풍수지리설. 자, 일단 도교는요, 그전에도 들어봤죠. 도교사상, 도가. 도교사상은 뭔가 신선사상, 불로장생, 뭐 이렇게 잘 살아보자, 자연친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고, 풍수지리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배산임수,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명당이다, 뭐 이런 거. 좋은 명당에다가 그 나라의 터를 잡고 수도를 잡아야지만 나라가 흥한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좋은 명당에다가 묘지를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산세 지형과 이런 터의 기운이 사람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이제 풍수지리설이죠. 이런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느냐. 내가 강의를 너무 많이 했나봐. 지리를 이렇게 써버렸어. 잠깐만요. 졸려요 지금. 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 도교는 도대체 언제부터 유행했던 종교인가? 신라 후기부터. 신라 후기라고 하면은 또 그냥 신라라고 생각할 테니까 통일신라라고 할까요? 이제 신라 하대. 통일신라 하대부터 도교신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교의 기본 포인트는 이제 불로장생, 신선신앙, 막 이렇게 신선이 돼서 산다. 그리고 현세 잘 살자. 현세 막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잘 살자. 약간 내세적인 것보다는 현세 굴복신앙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도교. 그래서 이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고려 때 발달을 하게 되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지내게 돼요. 초제가 성행하게 됩니다. 초제 성행.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초제고, 이런 도교적인 마인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마인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불교와 도교가 합쳐져서 팔간해가 시행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간해 거행. 팔간해를 실시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도교에다가 불교적인 그런 이론이 합쳐진 행사라는 거. 국가적인 행사, 팔간해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도교가 조금씩 발달하면서 도교의 도교는 사찰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도교적인 사원이 있긴 있어요. 그것을 도관이라고 하는데 도관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도관을 막 만들게 되는데 도관의 건립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정신없으니까 이것을 소격전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격전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격전이 나중에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소격서가 되는 거죠. 소격서.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소격서라는 게 나와요. 이 도교신앙은 비나이다, 뭐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잡신을 믿기도 하면서 하늘을 믿고, 그런 도교 사상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성리학 사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왕실 내부에 소격서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광조가 소격서를 타파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대비들이 그 주로 막 산신령한테 비고 막 이런 소격서를 없애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할 정도로 어쨌든 고려 때 소격전이라는 이런 용어를 미리 썼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도교가 그런 거다. 초제는 그냥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자니 찜찜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제 도교보다는 풍수지리설이 더 중요하죠. 풍수지리설은 이 풍수지리설의 기본 이론에다가 이런 기륭화복, 인간의 지형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에다가 점을 보는,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상을 도참사상이라고 해요. 예언서. 그래서 이런 도참사상과 풍수지리설이 같이 만나서 뭔가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그런 도창사설과 격이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유행을 하게 돼요. 고려 때. 풍수지리설은 물론 조선시대도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설이 산속문제, 그런 묘지 쓰는 거 그런 걸로 워낙 효를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묘지를 어디다 쓸 것이냐 그때 이제 풍수지리설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고려 때 풍수지리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도, 도성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수도로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그런 식의 거창한 큰 프로젝트에도 풍수지리설이 들어간다라는 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서경길지설에 이론적 근거가 돼서 서경길지설이 대두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개경파 막 김부식이 흥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경은 기력이 쇠했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되고 북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세력, 묘청과 정지상 같은 서경파들이 나타나고 그 서경파들이 그것에 대한 이론으로 풍수지리설을 자신들의 이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살짝 인종이 수도로 옮길까 말까 약간 귀가 팔랑팔랑 되고 있었는데 결국 옮기지 않으니까 이제 서경에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역시 이것에 또 이론적 근거가 됐다. 자, 그러기도 하고, 흐름대로 보면, 서경길지설도 대두됐지만, 그 나중에는, 남경길지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고려가 외부 침략이 많고, 몽고의 침입이 있고, 그러니까 수도를 또 남경으로 옮겨야 된다. 수도가 개경인 게 항상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외부 침략이 있는 거는 개경의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경길지설이 이제 고려 중기에 거란의 침입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말에 한양이 또 명당이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조선에 그래서 수도가 되는 거죠. 한양 명당설. 우리 여러분 지금 명당에 살고 있어요. 서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 말에. 그래서 이런 수도로 옮기는 그런 부분에 풍수지리설이 모두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풍수지리설의 기본적인 문헌을 정리를 해보면 도선비기가 있고요. 이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동비록은 고려 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런 대표적인 풍수지리와 관련된 책을 편찬하기도 했고 해동비록은 소실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선비기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도선비기, 도선국사가 유명하니까. 풍수지리설을 이론화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 풍수지리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도선국사가 생각이 나야 돼요. 도선국사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건에게 왕이 될 상이다. 여기는 왕이 태어날 곳이다. 이런 식으로 벌써 점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너무 밑에 칸이네. 그래서 써볼게요. 지기세왕설. 그 땅의 기운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왕의 흥함을 이 땅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운에 따라서 지기쇠왕설. 그 땅의 기운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던가 왕이 흥하던가 망하던가 이런 거 땅의 기운이 정한다 이런 거고. 그리고 비보사탑설도 있어요. 비보사탑설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풍수지리설 때문에. 비보사탑설은 뭐냐면 갚을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절이나 탑으로 부족한 걸 갚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이 너무 안 좋은 흉한 기운이 있고 명당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 명당. 아무튼 안 좋은 지형이에요. 흉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명당의 반대고 너무 안 좋아요. 길지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탑을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선국사가 운주사를 만들 때도 이제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태백산맥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하나의 배로 치면 기울어진다. 여기가 너무 무겁다. 무거워가지고 기울어지고 있는 배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요쯤에다가 운주사를 만들어서 천불천탑을 막 쌓아야지만 이 배가 평평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풍수지리적으로 절을 졌잖아요. 이런 게 비보사탑설이에요. 뭔가 풍수지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에다가 탑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절을 짓는다던가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부해서 매우 유행을 하게 됐고 이것이 석영길지설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문헌은 도선비기만 보시고 직위세왕설과 비보사탑설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탑이나 이렇게 불상이나 뭐 이런 사찰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게 풍수지리설이죠. 근데 뭐 풍수지리설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뭐 우리가 화장을 하지 않고 부모님 이렇게 묘를 쓸 때 명당에다가 묘를 쓰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믿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남향으로 머리를 뭐 어느 쪽에다 대고 자야 되고 뭐 수맥 뭐 이런 거 아직도 풍수지리설 중요시 하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교와 풍수지리설은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진도를 이제 막판이니까 올해 안에 제발 끝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진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과 고려의 탑과 사찰 해가지고 제 목표로는 다음 시간에 뭐 고려 청자부터 탑 뭐 이런 종 같은 거 해가지고 끝낼 겁니다. 다음에 고려의 문화 마무리 끝낼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근세 문화 들어갈 거예요. 12월까지는 꼭 끝내는 걸로 목표로 삼고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사는 뭐 안 하자니 찜찜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요한 것만 포인트 잡아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